반가 공기파 박용덕입니다.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해설 강의입니다. 20회 20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서 틀린 것입니다. 지역 농업협동조합은 등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하면 됩니다.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이죠. 등록하기 전에는 보정 설정을 못하죠. 자,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하고 나면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다시 가입이고요. 공탁은 부족한 금액을 보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개업공개사나 또는 직원이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경우에는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말은 뭐냐면 개업공개사나 실장, 직원이 계약금, 중도금 떼먹고 도망가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제 가입했으면 공제급 지급 대상이 된다.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입니다. 개업공개사, 고용인 포함 아닌 사람에게 이 법령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즉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다가 손해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개업공개사만 보정 설정을 하니까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증보험 공제에 공탁을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맞고요. 5번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고의로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했는데 고의과실 모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도 마찬가지죠. 일부러 손해 입혀도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고의과실입니다. 아무 말 없이 고의과실이니까 중대한 과실, 경미한 과실, 미필적 고의, 확정적 고의 다 포함입니다. 직원이 일부러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혀도 개업공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즉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포상금 32회 시험에 2문제 출제됐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1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1문제 출제됐습니다. 1번 금지 행위 위반한 경우 신고 대상이다. 즉 포상금 신고 대상이다. X죠. 금지 행위 모두 신고 대상이 아니라 포상금 지급 대상이 무부양, 광시, 공시라고 했습니다.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양도되어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광고를 한 경우,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등이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다음에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경우,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금지행위 중에서 시공 2개입니다. 2개만 포상금 지급 대상이고요. 나머지 투기조장 이런 것들은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금지행위 모두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개입니다. 2개. 법 제33조 1항에 해당되는 건 2개밖에 없다고요. 2개가 뭐라고요? 개업공개사 등이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다음에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 제한하는 경우, 왕따시키는 거 2개밖에 없습니다. 33조 1항에 해당되는 것 중에는.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11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지문입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면 균분입니다. 2건 이상이 신고가 접수되면 최초로 접수한 자죠.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포상금 지급받을 자가 배분 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는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을 합니다.
합의된 방법이 없다면 균등하게 배당을 합니다. 나눠줍니다. 두 명이 오면은 아무 말 없으면 그냥 25만원씩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한 명이 40만원 받고 한 명 10만원 받겠다. 이렇게 배분 방법에 관하여 합의를 해오면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합니다. 5번 공인중개사법은 보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지급 대상 무부양, 광시, 공시 7개입니다. 자, 7개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해설에는 6개잖아요. 왜 6개냐면 5번이 8호하고 9호. 8호가 시공입니다. 시공. 개업공개사 등이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33조 1항이 2개라고 했잖아요. 9호가 단체 구성은 이외의자와 공동중개 제한하는 경우 33조 1항에는 2개밖에 없고요. 33조 2항은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업공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가 보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무부양, 광시, 공시입니다. 자, 다음은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1번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는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도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상물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개사는 공동사무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른 개업공개사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고요. 처음부터 공동으로 사용하다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도 그 업무정지 처분 당한 사람 빼고 나머지는 업무할 수 있죠. 2번도 그래서 옳은 내용입니다. 3번 변호사는 자격증이 없더라도 등록할 수 있다. 이게 X네요. 변호사도 등록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야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가능합니다. 3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등록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지 않고는. 자, 그 다음에 4번은 전매 차익을 노린 의뢰인이 미등기 전매를 중개한 경우 전매 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투기조장 금지행위에 해당됩니다. 미등기 전매 그 자체가 미등기 전매가 취득세를 탈세할 목적이 있었잖아요. 따라서 투기조장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5번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그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죠.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